바람필 사람은요, 내가 감시를 해도 피고 안 해도 펴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 폈겠어? 네가 나한테 소홀했잖아. 네가 나랑 그러니까 잠자리를 잘 해줬어야지. 원남이는 나쁜 놈이고요. 미연은 아픈 거예요.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 반사회성적인 성격.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고 와이프랑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외도하다 이혼 두세 번 하면은 쫄딱 거제가 되는. 최악의 불륜 사건이라고 꿀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건이 다 최악이기는 한데 이거는 꼭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심계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원남이가 미기어와 함께 피고와 함께 저를 같이 상담을 옵니다. 왜냐면 이제 원남이는 자기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소장을 받았지만 내가 소송 비용도 대줄 거고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도 절대 안 놔줘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혼할 거야. 변호사 서류도 내고주고 다 할 거야. 이렇게 상담을 다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원남이가 하루 정도 뒤에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혼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혼 생각이 없으세요? 여쭤보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완전히 단절을 해야지. 왜 여기 따라와가지고 마치 제 앞에서도 선임료가 얼마가 됐든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꼴깍꼴깍. 다음날 또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걔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시고 근데 저는 진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두 사람을 본인이 다 이렇게 하드캐리하고 싶어? 둘 다 갖고 싶은 거죠. 별로거든요. 아 진짜 나 화나. 이렇게 어리고 예쁘고 능력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해서 해야 될까 하는데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원남이는 나쁜 놈이고요. 미연은 아픈 거예요. 부족한 거지. 여기는. 사실 미어가 제일 여기선 문제죠. 이 미어 입장에선 이것만이 내 답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걸 하면서 오는 자극적인 걸 내가 쫓는 것인 거고 기남이의 아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난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의 신념 체계 자체가 사실 아픈 신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본인이 많이 깨달아야 되고 근데 그거는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랑 만나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기남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 생각에서 멈춰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죠. 그 선을 넘어가는 거. 그 넘어가는 걸 행했을 때 거기서 얻는 쾌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자극적이고 상당히 또 중독되기가 쉽거든요. 좀 자극적인 걸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 그러면서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 타인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처라든지 도의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반사회성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중독이 딱이네요. 네.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진짜로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은 한 번 피고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네, 바람 필 사람은요, 내가 감시를 해도 피고 안 해도 펴요. 바람 안 필 사람은 내가 감시를 해도 안 피고 안 해도 안 펴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 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보같이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나는 왜 그동안 눈치도 못 챘을까?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지 맞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자책으로 이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 자존감이 낮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 배우자의 존재가 나의 위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남편이 잘났으면 나도 잘난 사람. 내 남편이 부족한 사람, 나도 부족한 사람. 이게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진짜 또 신기했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보통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 내가 모자라서 바람 피웠나 봐 이렇게 하잖아요. 위축돼 근데 있는 경우 많아요. 반대로 바람을 피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 폈겠어? 그리고 그 미녀 입장에서도 당신이 남편 간수 못해서 그런 거잖아. 남 탓을 해야 되는 건 피해자 입장인데도 바람 피운 사람들이 당당하게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나한테 소홀했잖아. 네가 나랑 그러니까 잠자리를 잘 해줬어야지. 이렇게 남 탓을 하거든요. 간통죄가 위헌 판결 받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게 없어질 때 동시에 뭐가 생겼어야 되냐면 위자료가 세졌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보완은 없는 채로 그냥 간통만 없애버리니까 가해자들이 더 떳떳해져 버리고 더 당당해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재산분할 말고 위자료는 많이 받아야 3천, 5천 받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2, 3천 정도. 위자료 자체는 큰 의미가 없죠. 네, 지금은. 재산분할이.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요즘에는 하도 많이들 다 알고 빡빡하게 계시잖아요. 해서. 그래서 실제로 증거로 이제 들어오는 불륜 카톡들 같은 거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게 오빠 3천만 원 있다. 걸리면 그거 내면 끝이니까 걱정 말고 오빠 만나. 아, 꼴값 떨고. 돈만 있으면 난 바람 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계시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혼인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계약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인 문항이 뭐냐면 정절이에요. 나는 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걸 깬다는 거는 네 결혼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외도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처벌, 결국 금전적인.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자료 이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외도하다 이혼 두세 번 하면은 쫄딱 거제가 되는 미국처럼 해야 된다. 맞아요. 네네네. 미국은 일반 부부들끼리 이제 이혼할 때 어떤 위자료나 이런 것도 워낙 세지만 결혼할 때 어떤 문서 같은 거 혼전 보면은 계약서. 계약서 자체가 되게 촘촘하더라고요. 네. 특히 경제적인 돈에 대해서. 그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상 이제 혼전 계약서라 하면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 내용은 네가 만약 바람 폈어, 걸렸어, 그럼 나한테 1억 원을 주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합의서 자체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을 했을 때 효력이 있어요. 너 바람 폈잖아, 1억 내놔 이렇게 했는데 나 너한테 1억 주기 싫은데? 그럼 소송해.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갔을 때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거든요. 아무 그게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각서 많이 쓰는데 일반적인 양식으로 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너 이거 각서 써 앞으로 너 또 바람 핀 거 걸리면 내 거야 구체적으로 써 그것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도를 사전에 뭐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도가 일어났을 때 네. 어쨌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자를 구속하는 합의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다만 배우자가 만나는 이 사람을 떨쳐내야 되잖아요. 상간녀, 상간남을 떨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서를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내 남편하고 다시 만나거나 문자, 뭐 SNS 이런 걸로 소통을 하면 1회당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위약벌을 정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알겠어 줄게요 하고 안 걸리겠지 했는데 다시 만나는 게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곱하기 300 해가지고 2억 3억 원 이렇게 청구당하기도 하고 저는 항상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신호를 보내는 거, 약간 DM을 보낸다든지 그런 이런 식으로. 케이스 당신 남편 나랑 만나고 자기 존재 드러내는 엄청 존재를 많아요. 드러내는 거. 그렇게 해서 소장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오면 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이거 왜 보내신 거예요? 여기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잖아. 내가 이제 그치. 거의 뭐 자폭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고 와이프랑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타이밍을 만들어주려고 했을 뿐이다. 저런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맞아요. 모든 바람 피는 사람의 특징은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고 나는 곧 이혼을 할 거고. 근데 이걸 지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걸요? 오히려 이혼을 당했으면 당했지 자기가 이혼을 네, 선택한 네, 경우는 네.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에로 부부가 잘 됐던 이유가 1화 재연 영상이 남자가 부인이 친정에 간 사이에 상간녀를 집으로 들여서 상간녀가 집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상간녀가 남자 몰래 침대에다가 자기 빨간 팬티를 벗어놓고 온 거야. 진짜. 개판이더라고 아주 그냥. 내 배우자가 바람핀 상대와 내가 컨택할 일들이 은근히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 어떻게 나를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그 합의서를 안 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쵸. 난 계속 만날 건데 이걸 왜 적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아 상관. 네, 내가 배우자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이 사람이 내 배우자하고 계속 만나면 계속 불법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한번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았어요. 또 만났네? 그러면 또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이제 포기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막 2천, 3천 주다가 나중에는 아이씨 나 이제 돈 없어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 증거 수집 중요한데 중요한 게 증거 수집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잖아요.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해도 증거로서 효력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내가 약자가 또 스스로 될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 제일 선택하면 안 되는 게 차량
차량에 녹음기 부착하는 거거든요. 차량 녹음기. 네, 우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몰래 그냥 핸드폰 녹음을 켜놔서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촬영 마치고 가는데 내 험담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놓고 갔어요. 그러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런 몰래 도청 감청하는 건요 벌금형이 없이 초범이어도 집행유예예요. 세구나. 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답답하시니까 안에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렸다 하면 이제 벌금이 아니고 그 이상이니까 글쎄요. 불법 녹음은 절대 하시면 안 안 됩니다. 되는 그거는 네, 삐용삐용이 돼 있는 집행유예부터. 제일 많이 하시는 또 실수 중에 하나가 상간남이나 상간여에 일하는 곳에 찾아가거나 네.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나 많더라고요. 네. 또 하시면 안 되게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네, 거? 보통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님 저는 가서 압박만 줄 거예요 해가지고 회사 앞에 찾아가요. 쳐다만 보고 있다 돌아와요. 다음날 또 가요. 또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나한테 해코지를 위해.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마세요 했는데 또 찾아가서 보고만 있어. 그러면 스토킹이 되거든요. 스토킹으로. 스토킹은 잠정 조치라고 해가지고 한 번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한 번 더 하면 이것도 좀 세거든요. 요즘 스토킹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요. 집행유예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실 우리나라는 혼인에 대해서 파탄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도 못 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법 국가에서. 이게 이제 미국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유책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그렇죠. 저는 파탄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기조로 하되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걸 보완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파탄된 가정생활을 놓지 못하고 있는 맞아요. 고통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서 때문에 더 그렇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끝까지 가정은 지키겠다라는. 사실 가정을 지키겠다의 가정의 주체가 부부인데 부부 중 하나는 마음도 몸도 떠나 있는데 뭘 지키려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두 번째가 복수하겠다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배우자를 향한 그 복수가 내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외도를 보면서 내 속은 골마가는데 그래도 나는 너 맘 편히 살고 네가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꼴 못 보겠다고 이혼을 안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 보통 효자 효녀가 많죠. 그렇죠. 내 부모가 상처 입을까봐 이거 되게 이 가정을 지키겠다인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부모의 행복과 지금 내 가정의 행복은 별개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깨진 가정을 본드를 붙이고 있는 거니까 복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와 배우자의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나를 이 사람의 확장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 그거 자체가 나의 자책으로 자꾸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람 핀 거예요. 그렇지. 나는 멀쩡해. 난 가만히 있었고. 근데 이게 마치 내 인생이 막 망가진 거고 내가 망가진 거고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와 배우자의 거리감을 좀 벌려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깨져버린 가정을 본드로 붙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 본드가 결국 내 뼈와 살에서 나온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양나래 변호사님 모시고 외도, 불륜 등등에 대해 폭넓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이 되게 꿀팁도 주시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아슬아슬하게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채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정말요? 유튜브에 양나래 변호사를 검색하면 제 채널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양나래. 다양한 이제 법률적인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 제가 또 공개 사연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하는 사연들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거에 걸맞는 솔루션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네. 양나래 채널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 오해하실까 봐서 변호사 맞으십니다. 네. 우리 사연 받아서 변호사님하고 같이 얘기해도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혼 관련, 뭐 네. 이런 불륜 관련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나래야 잘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